서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민원과수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필 토지민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이걸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발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민원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2억 963만 1천원을 지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423에서 4쪽 종합민원행정 추진사업으로 무의민원 발급기 소모품 및 사무관리비 1,450만원, 민원 담당 공무원 업무배상 공제가입비 및 재증명 발급비 유지보수료 등 공공운영비 6,226만 5천원,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240만원, 물품 신규 취득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1억 946만 8천원, 총 1억 8,86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5에서 6쪽입니다. 고견만족 행정구현 사업입니다. 친절도 향상을 위한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비 1,300만원, 상하반기 친절교육 강사료 100만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수당 180만원, 직원 역량 강화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비 3천만원, 총 5,33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7쪽에서 8쪽입니다. 여권민원 서비스 재고 사업입니다. 여권민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2,939만 9천원과 사무관리비 150만원, 총 3,08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9에서 30쪽입니다. 민원 시책 발굴 및 추진 사업입니다. 읍면동 비상벨 및 도움벨 설치와 홍보 물품 제작, 수어 외국어 통역 도우미 비품 및 휴대폰 구입으로 사무관리비 5,240만원과 비상벨 사용료 및 휴대전화 요금 납부 공공운영비 660만원 등 총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1에서 2쪽입니다. 맞춤 도움콜 운영 사업입니다. 맞춤 도움콜 프로그램 구입 및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500만원과 집기 비품 구입,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00만원, 총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3쪽에서 4쪽까지입니다. 민원행정 우수 공무원 포상 사업입니다. 사전 심사 청구제 및 민원 후견 인재 우수 공무원 포상, 민원 처리 단축률 우수 공무원, 친절행정 우수 부서 및 공무원, 기타 민원행정 발전 기여자 포상금으로 총 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5에서 6쪽입니다. 민원실 운영 사업입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과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소모품 비용 등 사무관리비 2,448만원과 칼라 프린터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100만원 등 총 3,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7쪽에서 8쪽입니다. 민원실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내방하는 민원인에게 따뜻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제공하고자 민원실 내에 수요실을 리모델링하고 홍보용 LED 전광판과 디지털 민원실 안내도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천만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800만원 등 총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9쪽에서 40쪽입니다. 내실 있는 민원사무 추진사업입니다. 주민등록 업무 추진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5,28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41에서 2쪽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 추진사업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업무 추진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2,654만 1천원과 국내여비 618만원 등 총 3,27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43에서 4쪽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주민등록 전산 시스템을 최신 정보 시스템으로 구축 운영하는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1,24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45에서 6쪽입니다. 지적공보관리 사업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홍보 등 지적정보 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860만 원, 부동산 종합공보시스템 유지 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682만 6천 원, 소송 수행 및 지적 측량 현장 조사 국내 여비 220만 원, 연구 지적 기록물 전산화 DB 구축과 세계 측직의 변화에 따른 지적 도면 정비 사업 연구 개발비 5억 5천만 원입니다. 또 지적 측량 기준적 신설 및 복구 비용 시설비 1억 5천만 원 해서 총 7억 1,76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47쪽에서 8쪽입니다. 지적 재증명 관리 사업입니다. 지적 재증명 발급을 위한 소모품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49에서 50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홍보 인쇄비,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 3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1에서 2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산 장비 수선비, 위원회 참석 수당, 홍보 인쇄비, 피복비, 공공요금 등 사무관리비 395만 원과 공공운영비 83만 4천 원, 도로명 주소 현장 조사 국내외비 72만 원, 국가주소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위탁 비용 1,772만 4천 원,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및 건물 번호판 신규 등 교체 비용 시설비 9,900만 원 등 총 1억 22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3에서 4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도로, 건물의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1,10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5에서 6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시설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7에서 8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사업으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전수조사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8,24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9에서 60쪽입니다. 토지거래 사업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 및 홍보 비용 등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부동산 중개업 지도 단속 및 정밀조사 소송 수행 여비 등 국내 여비로 160만 원,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부동산 실거래 허위 신고 포상금으로 기타 포상금 150만 원, 총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1에서 2쪽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사업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홍보 비용,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억 6,077만 9천 원과 개별 공시지가 업무 추진 국내외비로 480만 원, 총 1억 6,55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3에서 4쪽입니다. 개별부담금 부과 징수 사업으로 개별부담금 업무 추진에 따른 확인 및 검증 수수료로 사무관리비 2억 7,200만 원, 개별부담금 현장 확인 국내여비로 120만 원, 개별부담금 조기 납부자 환급 보상금으로 1천만 원 등 총 2억 8,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5에서 6쪽입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운영사업으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이 시군으로 사무위임되어 연수교육 운영비용 186만 4천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7에서 8쪽으로 공인중개사 명찰 폐용 및 QR코드 부착 사업입니다. 무등록, 무자격,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 폐용 및 QR코드 스티커 제작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9에서 70쪽으로 기본 경비 사업입니다. 원활한 토지 민원과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 경비로 사무관리비 4,179만 5천 원과 국내여비 1,548만 원 등 총 5,72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1쪽입니다. 부서 운영 기본 경비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로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0에서 3쪽으로 여권민원 서비스 인건비입니다. 여권민원 사무의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인건비 4,09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4쪽으로 도로명 주소 사업 인건비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 초 업무 추진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출정 여비로 인건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대결은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위원님. 예, 안정일 의원입니다. 설명하시냐고 수고하셨고 429페이지 민원 시책 발굴 및 추진 이게 신규 사업 같은데요? 뭐 예, 민원 사업 시청 보니까 뭐 시청 읍면동 비상빌 설치, 읍면동 도움빌 설치 이게 뭐예요? 예, 요 민원 시청 발굴 추진은 그 전체 사업비가 이제 신규 사업으로 예. 이제 편성을 했고요. 비상벨 설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그 민원실에 어떤 응급 상황이나 어떤 위험 민원이라든지 어떤 위협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제 급하게 여기 그 경찰서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직통으로 한라인처럼 이렇게 바로 이렇게 출동해서 오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 요거는 행안부에서 이제 그 권고하고 전국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 전국적으로 이건 민원실에는 이 비상벨은 설치를 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올해 했습니다. 내년 사업으로. 그럼 무슨 뭐 괴한 같은 게 나타나고 뭐 그래서 예, 그런 빌을 저기 하려는 거예요? 예, 요즘은 그 이래서 뭐 예. 아프고 그러는 거 같으면 뭐 119 부르면 되는 거지 벨 눌러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이제 정부 차원에서 뭐 위급 상황이라든지 이게 뭐 금융기관 같으면은 혹시 뭐 모르는데 뭐 민원실에도 이런 거 그냥 그 설치 저기가 있나? 이게 이제 경찰서하고 직접 한라인처럼 연결이 네. 되는데요. 요즘 어떤 우리 민원실에도 가끔 이렇게 좀 위협적인 민원이 네. 오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불상사를 사전에 좀 막으려면은 또 이런 걸 설치해 놓으면 한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뭐 해낸 사업이니까 몰라도 그 맞춤 도움콜 운영도 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도 신규 사업인데? 맞춤 도로콜 운영은 그것도 신규 사업이고요. 네. 이 사업은 시장용 공약 사업으로 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 민원 접수가 되면은 민원이 그 유형이 복합 민원도 있고 일반 민원, 일반 신고건도 있고 뭐 단순한 뭐 등록 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까지는 어떤 저희가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 데이터를 내는데, 지금은 어떤 수치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평면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입체적으로 이제 모든 민원에 대한 거를 전체를 한번 모니터링을 전담 부서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팀 형태는 아니고 이제 지나갈 수 있는 직원을 일분을 해가지고 우리 민원팀에다가 두는데, 그분들이 유복한 민원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그 민원 들어온 거를 다 샘플링하고 모니터링해서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교육 아니면 업무에 또 이제 관리를 시키는 건데요. 근데 이거 관계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여기
프로그램 구입비도 있는데 이게 이제 다른 50만 이상 되는 도시 같은 데는 보통 저기 그 회사 같은 데 보면은 저 콜센터 있잖아요. 네. 그런 형식으로 많은 데는 뭐 보통 20명에서 더 많은 데는 뭐 25명도 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거기 같이는 아직은 저희는 약간 속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큰 규모로는 안 되고 근데 지금 일단은 여러 시스템을 일단 도입을 해가지고 저 모든 민원화대한 거를 분석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시작을 하는 단계입니다. 민원이 일단 오면은 1대1로 대면을 해가지고 민원 처리를 다 해놓은 거네요. 일단은 접수 처리된 민원화대한 거는 전화 모니터링으로 하고 합니다. 전화로? 예, 네. 전화 모니터링도 하고 메시지도 보내고 다양한 형태로 이거를 이제 할 거거든요. 민원행정 우수 공무원 포상. 이것도 신규네. 예, 민원행정 요 보면은 민원 분야가 인허가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민원 분야 쪽이 그 많은 민원 업무에 많이 이제 시달리기도 하고 힘도 들고 또 이렇게 평가라든지 감사를 보면은 항상 또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도 있는데 사실 이제 민원 쪽에 특히 이제 복합이나 유기업 민원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상급 기관으로부터 어떤 포상이나 상이나 어떤 이런 어떤 인센티브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문 드는데 어떤 인센티브가 별로 없고 고생만 하고 감사 보면은 또 아무리 열심히 했더라도 이게 사람이니까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어려운 점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민원도 종류가 많아요. 일부 단수 민원도 있고 복합 민원도 있고 그 또 부서마다 특성이 있어서 이거를 조금 약간 이제 친절도 있고 그래서 조금 유형별로 골고루 공평성 있고 좀 형평성 있게 하기 위해서 조금 구분을 해가지고 좀 평가를 해서 그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나 보상을 좀 줄까. 그래서 토지 지금 민원과 세웠습니다. 직원들만 저게 아닙니다. 저 안성기 전체를 전체? 대상으로 합니다. 예. 전체면 그 금액이 570만 원 가지고 전체 뭐 예, 좀 민원실에 대해서 어떤 민원 환경 개선 사업도 있고 민원 환경 개선 사업도 신규 사업이고요. 이게 지금 민원실 일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오셔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약간 좀 복고예요. 복고 옛날식으로 좀 오래됐고 약간 어수선하기도 하고 산만하기도 하고 그래서 공간 활용에 대한 시스템이 이제 그 민원실 안에 또 이렇게 마침도 그 부서 그 업무 공간이 또 좀 그쪽에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깔끔하고 쾌적하게 좀 북카페 형식으로 해서 민원인이 오시는 분들이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좀 이렇게 좀 업무 좀 민원을 보시게끔 하려고 이렇게 좀 준비를 했고요. 다른 시군도 좀 몇 군데를 가봤는데 가서 보니까 진짜 뭐 부럽더라고요. 예, 너무 이렇게 좀 해놓은 데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공간이 작지만 그래도 공간에 맞게 잘 좀 해석하게 해서 여기 좀 투자비가 뭐 한 5,800 전체 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 민원인들이 오셔서 뭐 민원 보시면서 뭐 5억, 50억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든지 노력을 해서 이거 잘 한번 하도록 하고요. 한번 저게 되면 이것도 국민권익위에서 그 종합민원 서비스 평가하면 할 때 하나에 더 크게 일환으로 또 행복한 민원실 만들기에 대한 수평가가 또 있어서 그에 대한 수상을 또 시상도 하는데 겸사겸사해서 이제 그것도 한번 저희가 한번 좀 해볼까 하는 여러 가지 뜻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은 저 수유실 리모델링만 해가지고 뭐 500만 원인데 그건 저 뭐 색깔 같은 뭐 LED로 바꾸고
뭐 이렇게 좀 쌈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비의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치. 어두운 좀좀 예, 예. 저기니까 예. 쌈바하게 이렇게 예, 확 예. 바꾸려고. 예, 톤이라든지 블라인드라든지 예. 직기라든지 이런 거를 예, 좀 북카페 형식으로 이렇게 좀 할까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송미찬 의원님. 네, 과장님 송미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423페이지에 보면 지금 통합 발급기하고 민원 발급기 여러 개의 요청하는 것들을 많이 설치하잖아요. 네. 통원 발급기하고 민원 발급기의 차이가 혹시 뭔지를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무의민원 발급기하고 통합증명 발급기요. 네네네. 통합증명 발급기는 현재 읍면동이나 그 민원실에 그 발급하는 그 직인데요. 근데 그 전에는 옛날에는 이제 주민등록이면 주민등록 뭐 그런 것만 그렇죠. 예, 예. 했는데 지금 이제 호적 그러니까 이제 가족관계 증명 각종 증명서를 그 기기 하나에서 다 뽑을 수 있는 거고. 예. 인감만 안 되는 건가요, 이게? 다 되는 인감도 거죠. 지금 돼요? 예, 그 상당히 그 통합 그 발급기에서 할 수 있는 민원이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무인 민원 그리고 발급기는 무의민원 발급기는 이제 그 외부에다가 아니면은 그 인력이 없을 때, 예, 그때 이제 그 주민인식을 해가지고 발급을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무인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럼 이거는 증명서 외부에다 발급할 수 있는 설치해서 그래서 외부 부스를 설치하게끔 돼 예, 있는 예, 거예요. 외부 24시간 부스. 돌아가는 겁니까, 이거는? 내 외부에다가 박스가 있어가지고 그 관리할 수 있으면은 관리할 수 있으면 24시간 하는데 보통은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내올 광장에 딱 있어요. 예, 그럼 이게 용지가 다 떨어지고 잉크가 다 떨어진 걸 모르잖아요. 예. 그럼 이런 부분들을 누가 확인을 하러 다니는 겁니까? 이거는 그 유지관리 업체가 있어서요. 정기적으로 다 점검하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수시로 그걸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급기 하나가 나가게 되면 이게 유지보수가 한 대당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대략? 그때 비용이 꽤 나갔던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3, 40만 원인가? 지금 유지부 보수료로 지금 올해 예산 세운 게 2,740만 한 대당을 딱 봤을 때 22대거든요. 네. 이걸 한 대당이라고 얼마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좀 왜냐하면은 그 고장 상태나 다 틀리니까. 다 틀리기 때문에요. 이게 저번에 예. 이 민원 발급기가 사실 주민분들이 많이 요구를 하세요. 근데 이 민원과에서도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유지비가 계속 늘어나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걱정을 하는 편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또 수요자분들은 여기저기 설치를 요구하는 상태인 거고. 예. 그리고 저번에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없는 데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읍면동에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또 드렸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요구를 했던 점입니다. 여기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요 조사는 이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는 말씀하신 데가 미양하고 네. 또 고3, 어디 예, 고3도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는 한번 미양 같은 경우에는 또 청사 신축을 또 네, 하기 네. 때문에 그 회계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바깥쪽에 부스를 좀 빼서 설계 단계부터 거의 가능 한 달 정도는 읍면에 있다는 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437페이지에 우리 민원실 환경 개선 사업을 하시잖아요. 네. 뭐 장소는 만약에 들어와서 좌측편, 우측편으로 좀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수요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게 세면대가 좀 있어야 돼요. 혹시 그거는 그 생각을 안 하신 거죠? 세면대는 예 그렇게 네. 좀 이게 왜냐면 세부적으로 애기 기저귀를 닦거나 뭘 할 때 예. 이게 잘못하면은 다음 사람이 쓰기 엄청 불편하게 만들 들어가서 세면대나 물을 사용하시는 분을 만들어야지 이게 좀 그렇게 계속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상수 의원님. 예, 일단 뭐 중복되는 거 말고 이거
그 맞춤돈 콜 운영 지금 5천만 원 신규 예산 잡혔는데 이거 올해 시범 사업으로 일부 운영하지 않으셨었나요? 이게 지금 현재 시범으로 일부 진행하셨었죠? 지금 기간제 이제 천사일제로 그래가지고 정기 직원은 없고요. 그리고 도움골 전담 직원이 현대는 없는데 그 기간 저기 천사 관련 일자리 2분을 저희가 채용을 해가지고 12월 3일부터 15일까지 일단은 지금 10% 정도 복합민원의 10% 정도를 이렇게 샘플을 채취를 해가지고 일단은 한번 그 돌려보신 거예요?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분이 계속 이렇게 전화 모니터링으로 시범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아니 이게 여튼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어서 처음에 이거를 민원을 유형화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샘플링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좀 돌려보시니까 어떻던가요? 국민권익위 접수 민원에 대해서 이제 했었는데, 네, 이게 지금 전화로 하고 하니까 이제 약간 이제 그 답변이라든지 좀 불편해 귀찮아하고 뭐 했느냐 뭐 이런 게 좀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어떤 전화 오는 거에 대해서 뭐 보이스피싱도 있고 거부감 있는 경우가 좀 있어서 민원인들이 불편해하는 경우도 이게 좀 기분 좋은 어떤 민원 처리를 받았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짜증도 많이 내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오던 그 유기한 복합민원이든 관계없이 이런 민원 모니터링을 하겠다라는 어떤 안내를 홍보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민원 우리 선 부서에 교육도 하고 홍보를 해서 이런 모니터링을 한다는 거를 계속 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샘플이나 모니터링을 채취하는데 거부감 없이 최대한 그 거부율을 좀 줄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올해는 그런 사전 절차가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없어서 약간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두 분도 좀 여러가 좀 있죠. 민원인분들한테 약간 좀 신경을 드릴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게 의미 있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얻는 게 좀 쉽지 않겠다. 그리고 일단 담당하시는 분이 굉장한 좀 스트레스도 얻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여튼 시작된 제도니까 좀 잘 정착되기를 바라고 예. 우선적으로 이걸 좀 유형별로 데이터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결국에는 이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가 서비스의 질을 일단 좀 높이자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산출된 그 유형별 그 데이터 내용을 실제 다시 이제 그 우리 집행부 각 단위별로 환류시키는 부분에서의 시스템을 또 이렇게 정착시켜내는 게 큰 과제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일단 제도가 정착되면 좀 유의미할 것으로 좀 보여서 전반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갖고 좀 잘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요 문제는 이제 프로그램도 기존에 다른 시에서 이제 콜센터에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그걸 좀 감안도 하지만 저희 자체에 맞는 어떤 자체 프로그램 어떤 것도 좀 제작을 이번에 예산 가지고 또 효율적으로 좀 만들어 볼까 프로그램 그 자체도 그냥 다른 데 쓰던 거 그대로 갖다 쓰지 않고요. 이게 다른 데서의 어떤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의 이제 분석 틀이나 뭐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을 것인데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적용 뭐 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이걸 좀 어느 정도 시행을 하다 보면 우리 지역만의 그 민원적 특성을 이렇게 좀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갖고 좀 이제 유형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섹터를 좀 나누고 좀 그 구체적으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걸 다 추출해가지고 내년 연말에는 아주 진짜 유의미한 어떤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원영 의원님.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민원실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이제 좀 너무 문미건조하고 딱딱한 분위기였었는데 예. 그 원곡면 청사를 며칠 전에 가보니까요, 그 목재, 편백나무를 써서 이렇게 했더니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재를 쓰면 아무래도 금방 실증 나지 않고 아무튼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환경 개선 사업하실 때 좀 참고를 해주십사 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대한 참고해서 예, 참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걸필 토지민원과장 이와 공정업은 수고하셨습니다.